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인싸, 우리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본다. 오늘의 핵인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룡 신영강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승신호 하락신호의 저자 부룡 신영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부동산계 룡 맞습니까? 부동산계 룡. 네, 용이 되고 싶은 남자죠. 용이 되고 싶은 남자. 네,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굉장히 바쁘지 않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예.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네. 되게 관심들이 좀 많으시니까 네네.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계를 정말 대표하시는 또 우리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로서 그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그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그 널리지를 많이 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네. 뭐 여러 강연이나 강의나 그렇죠. 그 좋은 노하우들을 좀 오늘 책인사를 통해서 많이 100%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데. 오늘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또 경험한 한도 내에서 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캠핑장 아, 네네. 그때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번 거기는 했었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조금 시간은 좀 걸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캠핑장 허가가 예. 원래 받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뭐가 수정이 있어서 변경 허가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이시지만 실제 이 뭐 부동산 투자에도 굉장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 또 대표 주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로서 그리고 실제 부동산 투자자로서 네. 많은 노하우를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책인사에 공식적인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자기소개 삼행시예요. 아,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삼행시로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씩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신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현,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강. 여러분 강력한 정보를 그다음에 완벽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메시지로 역시 부동산을 제대로 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포스, 강력한 포스 느껴졌습니다. 책을 집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배경하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 책이 제 개인 명의로 나온 두 번째 책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그냥 저 나름대로는 이 부동산 시장에도 흔히 네. 말하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다.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사이클이라고 관련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2017년 6월이었는데 네.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그 홍보 자료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네.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침체기에 대비하겠습니다. 근데 2017년이면 사실 상승장의 초반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내가 잘못 썼나? 이제 앞으로 침체기가 나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자세하게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욕심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못 내다가 이때쯤 되면은 무조건 써야겠다. 네. 그게 이제 상승장이 좀 많이 깊어진 시기에 너무 또 이제 과도하게 투자에 몰두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 시기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다라고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썼었죠. 이야, 이제 그분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책을 처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보통 이렇게 책 자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을 알고 책을 보면 네.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꼭 이렇게 여쭙는 네.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보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좀 나름 전망해보는 네. 그런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2020년부터 지금 2022년 상반기까지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 롤러코스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2년여 시간 동안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네. 과열의 시기였다. 네. 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버블인 거죠. 부동산 네, 버블. 약간의 그 과열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네. 상승이라는 게 존재하고 상승 다음에는 약간 비이성적인 과열 같은 양상이 분명히 발생을 하니까 네. 거기에서 분명히 오버슈팅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상승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지만 네. 그 상승의 뒤안길에는 네.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과열과 또는 위축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혼재되면서 발생됐던 그 시기다라고 그렇죠.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채널 네, 출연해가지고 대담을 좀 나눴었는데 네, 결국 그런 사이클에 맞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망을 할 텐데 네. 전망에 앞서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도 이 영상이 나갈 이 시점이면 네, 이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들, 특히 세제와 관련된 네, 그런 포인트들이 발표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 신정부의 주요 정책들의 어떤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책을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런 정책 기조를 꼭 살펴야 된다 하는 그런 키워드,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번 정부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과도한 규제를 원상복귀하겠다. 네. 약간 이제 원상복귀, 회귀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좀 규제가 지난 몇 년간 그 부동산의 상승에 있어서 네.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네. 또는 조금 과열되는 양상들을 만들게 됐던 그 약간 원흉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규제 완화라고 하는 차원은 분명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드디어 다시 원래대로 풀어주는구나, 다시 시작되겠구나, 네. 뭐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정부는 풀어준다 하더라도 네. 흔히 말하는 헤게모니는 절대 놓지 않을 거다.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는 네. 그런 어떤 중심적인 그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네. 그 정책 완화 요인은 예.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예전에 그 과도한 규제는 분명히 풀어줄 것이다. 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중과라고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 그걸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한다든지 네. 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장이 침체되지 않는 한 일단 주머니 속에서 들고 절대 패를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또는 네.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이든 이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 22년 하반기 이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일 것 같은데요. 네, 뭐 규제 완화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초과 증축 허용을 뭐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스탠스에서 요것만큼은 꼭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규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딱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워낙 많은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공급 규제 완화, 그러니까 공급을 좀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 현재의 부동산 시장으로 볼 때는 예.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 완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어차피 서울과 수도권 쪽에서 뭐 땅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서울 쪽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의 각종 그 신도시 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간, 20년간 부동산 시장의 장기 화두가 될 거다. 그렇군요. 네, 장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그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약간 과열이 되면은 또 다시 그 패를 넣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그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그러니까 호재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단기적인 호재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장기적인 방향성일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 오케이.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네. 재건축과 재개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호재가 아닌 중장기적인 스탠스로서 그 정책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 네. 저도 한번 잘 참조해서 부동산 시장을 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판단,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 네. 또 신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주요 흐름 짚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네. 또 23년 상반기, 대략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의 네. 부동산 시장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대표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1년간의 모습이잖아요. 네. 네, 1년간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승과 하락의 충돌이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충돌의 힘은 제가 볼 때는 55대 45로 상승이 조금 더 높다라고 예.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은 하락의 그 어떤 조짐이 일단은 그 인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요인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이 좀 계속해서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동안은 사실 이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요인들이 네.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주식이나 일반 뭐 채권이나 이런 시장과 좀 달리 네. 이런 그 금리 인상과 같은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모멘텀의 직접적인 타격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약간 어떤 것들을 뭐 당구로 말하면 쓰리 쿠션처럼 그렇죠. 이렇게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급 부족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1년간 뭔가 뚜렷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못 보여주죠. 네, 못 보여주고 있다. 예. 어차피 지어도 이제부터 시작해도 3년 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전 정부가 만들어진 그 요인으로 인해서 네.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예.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 지금 현재 과도한 부채 문제가 그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과도한 부채 문제가 영향을 미친 만큼 또 반대로 또 소형이라든지 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가능성, 다만 이제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지난 1, 2년이 워낙 큰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침체 느낌으로 빠지는, 하지만은 실제 상황은 약간의 소폭 상승,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네. 오르긴 오르는데 그 오름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스럽지 해석하면 될까요?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그 상방 압력과 하방 네.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네, 그
그래도 상방 압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네. 떨어지진 않는다. 떨어지기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보고 떨어지기는 있고요. 어렵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언론 기사에서 하락한 지역이 뭐 3, 4억이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 네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 프롭테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그 기사나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방 압력으로 떨어진 곳과 상방 압력으로 조금씩 올라간 곳들을 비교하게 되면 네. 상방 압력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곳들이 더 많은데 네. 기사에서만 거기가 더 많은 예. 그런 느낌이 지금 현재의 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 제가 잠깐 첨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론성 기사는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씩 오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5% 오르고 있다는 것은 기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매물은 10% 20% 떨어졌어요. 몇 억이 떨어졌어요. 네, 뭐 강남인데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니까 마치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평균 가격이 소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 기사가 등장하면 그런 기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더 많이 오르니까 평균 가격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도 그 원래 언론이라는 게 기사가 안 될 걸 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마 그 기자분이 그런 엄청나게 떨어지는 강남의 아파트를 발견하면 기사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를 찍어가면 데스크에서 이거 기사 안 돼 하고 못 나갑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언론 시스템이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부동산 뉴스를 또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네. 능력을 갖추시는데도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네, 이 말 그대로 이 책 제목처럼 네,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그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걸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어떻게 좀 준비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